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8%로 한 주 전보다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마이너스 0.22%로 내림세를 이끌었으며 신도시와 경기 인천은 전주에 비해 낙폭이 줄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서울이 0.02%, 신도시와 경기 인천은 각각 0.07%, 0.05% 떨어졌습니다. 국토부는 건축안전팀을 신설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건축안전팀은 화재 성능 보강, 내진 성능 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을 주로 담당하게 되며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 관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말썽이 많은 아파트 단지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소장을 파견해 관리 정상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는 자치구를 통해 5월 3일까지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유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지진이나 화재, 건물 붕괴 등 이 안전이 의심되는 사건, 사고가 참 많았었는데요. 앞으로는요,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와 또 내진 성능 보강,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이제 불안감 조금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똑똑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시장 정보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똑똑한 성공적인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는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00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똑똑부동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네, 첫 순서는 똑똑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이슈를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부동산 지식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원의 류태욱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시간에는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이슈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게 되면 제목에 아연 빼고 신촌, 이름 바꾸는 아파트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더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이름을 내세운 아파트 브랜드 마케팅이 치열해지면서 이미 지은 이름을 개명하는 단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중이 선호하는 지역명을 아파트 이름 앞에 붙이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대문구 부가연동 아연역 푸르지오가 신촌 푸르지오로 이름을 바꿨다. 지난해 입주민 76%의 찬성을 받아 명칭 변경을 추진해온 이 단지는 최근 입구 간판을 신촌 푸르지오로 바꿔 달았다. 부가연동 아연역 인근에 위치한 이 단지는 지난 2015년 입주를 마쳤으나 신촌으로 바꾸는 것이 아파트 가치 상승에 더 긍정적이라고 판단, 입주 4년 만에 이름을 바꿔 달게 됐다.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단지인 신촌 이편한 세상도 이대역과 아연역 사이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촌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가치 상승을 위해서 이 아파트의 이름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렇게 아파트 브랜드는 물론이고요. 명칭을 바꾸는 게 굉장히 조금 민감한 사안이 됐는데요. 이미 살고 있는 아파트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칭과 브랜드를 바꾸게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이 명칭을 변경을 한다는 점, 물론 부르기 쉽고 뭔가 친숙하고 이러한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가치 상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아파트 외적으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승윤 노블리안 아파트, 이제 강서구에 있는 이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도 인근에 이 강서구에서 가장 큰 호재, 가장 큰 신도시라고 한다면 마곡지구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마곡지구 인근에 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곡 승윤 노블리안 아파트로 명칭을 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그 마곡지구 인근이 이제 방화동이 많죠. 해서 방화 1차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마곡 보타닉 경남 아너스빌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 이거는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데 왜 명칭이 바뀌었을까? 네,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변경된 명칭이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입니다. 네, 똑같은 그 강남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강남인데 강남 대신에 개포라는 명칭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강남에 있는 부동산, 강남의 아파트 하면 너무 좋다, 부자 동네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최근에는 이 강남 내에서도 또 특히나 이 개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의 어떤 이슈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상승을 한 이러한 지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또 흐름을 잘 또 이어받아서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라는 명칭으로 이제 변경을 한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청자님들께서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는 이유들이 그냥 단순히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가치 상승에 어떤 그러한 영향을 잘 받기 위해서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시청자님께서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가치 상승이 동반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부분을 인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의 명칭 변경이 이 부동산의 가치를 훨씬 더 상승시킨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효과가 꽤 큰가 봐요. 이렇게 명칭까지 변경하는 거 보면요. 그리고 궁금한 게요.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들 중에 지금은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외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명칭 변경을 통해서 가치가 상승이 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요인이 아무래도 기대감이 되겠죠. 해서 지금 현재 이 변경이 되는 이런 어떤 단지, 이 아파트가 주변과의 어떤 연계가 잘 이루어지겠구나, 잘 녹아들어 있는 이러한 아파트, 부동산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또 들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상승에 도움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을 시청자님께서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라는 부분은 과거에는 이랬고 과거에는 뭐 이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도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미래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좋아지겠다, 이러한 기대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이 중요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부동산의 가치를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을 또 보시게 된다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좀 대표적인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이러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게 된다면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이제 또 어떤 부분을 보실 수가 있냐면 한참 서울 수도권의 이 신도시가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대표적으로 또 부동산들이 공급이 된 부동산이 있다면 오피스텔과 약간 좀 흡사한 느낌의 이제 어떤 그 주택,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오피스텔 형식의 이 주택들이 또 많이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주택들이 생긴 게 비슷한 게 이제 오피스텔과 좀 흡사하다 보니까 향후에는
좀 더 오피스텔보다 저렴하게 분양이 이루어져서 향후에는 좀 가치 상승에도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느낌으로 이제 이 주택들이 많이 또 보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처음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경쟁력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러한 영향을 주게 되었지만 어떤 장사 가게를 이렇게 영위하시는 분들도 보시게 된다면 이 집이 정말 잘 되고 있으면 주변에까지도 비흡사한 이러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 또한도 이제 계속해서 주변에 여기가 이제 잘 나가니까 이 주변에 다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서게 되는 해서 이 경쟁력이 좀 많이 이렇게 하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서 2014년도에 좀 도시형 생활주택의 어떤 피해가 이제 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처음에는 좀 독점에 비슷한 느낌으로 이러한 어떤 호재가 쫙 들어가게 되지만 향후에는 또 경쟁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흡사한 또 주택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그 경쟁력이 많이 약화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경쟁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회비용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회비용,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금을 부동산으로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윤 그리고 은행의 어떤 그 이자를 계산을 해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윤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탁 재시면서 부동산에 어떤 그 투자를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특히나 저금리가 지금 한창 이렇게 도래를 하고 있을 때는 은행의 어떤 이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이러한 어떤 가치 판단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비용들 뭐 이런 것 대표적인 사례를 보시게 된다면 어떤 제주도의 이 부동산 중에서도 그 수익형 부동산들 수익이 달달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을 이제 또 보시게 된다면 그 분양 사무소에 또 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게 되는 이러한 또 사례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줄이 길다고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또 합리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수익성을 또 잘 따져보셔야겠죠. 해서 분양가와 그리고 수익률 전반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잘 따지셔서 나는 지금 현재 분양가가 뭐 높다 하더라도 향후에 나의 어떤 그 노후를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어떤 수익이 들어오는 이러한 부동산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계산을 좀 해보니까 타산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시면 이제 또 안 하시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기회비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시게 된다면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러한 정책 방향에 의해서 부동산의 시장이 굉장히 어떤 그 영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해서 청약 과열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투기 지역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그 부동산의 규제가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이 자리가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혹은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혹은 어떤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을 또 확충을 해준다 이러한 어떤 이슈까지도 함께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방향이 긍정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러한 방향인가 혹은 좀 부동산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흘러가게끔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방향인가 이러한 부분도 이 부동산과 굉장히 밀접해어 있는 가치 상승과 밀접해어 있는 이러한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해서 이 외부 요인 같은 경우에는 또 저와 함께 시청자님께서 많이 이렇게 보셨던 그러한 내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이 됐던
세종시, 그리고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외부 요인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갑자기 인구가 쫙 빠져나가 버린다, 혹은 인구가 쫙 또 대규모로 이렇게 이전을 하신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있을 거고, 그리고 기업들 갑자기 한전이라는 한국전력발전소가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삼성이라는 기업이 또 들어오게 되고 나가게 되고, 이러한 기업들의 이전, 이러한 부분도 이 외부 요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셨던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이러한 요인들을 부동산에 잘 접목을 시킨다면 부동산 투자에 성공적인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시청자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5가지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듣고 있다 보니까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접근할 때 조금 쉬운 방법 없을까요? 네, 그래서 5가지. 기대감이 상승이 되는 곳, 그리고 경쟁성을 또 확보를 하는 곳, 그리고 외부 요인이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곳,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또 판단을 하시고 또 생각을 하신다면 머리가 복잡하고 깨지시고 굉장히 어렵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쉽게 행복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이제 보시게 된다면 가라는 지역이 있고 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생각을 하실 때 이제 보통은 가와 나가 있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도시의 모습에 좀 가까운, 그리고 주변에 보시게 된다면 아파트가 한창 지어지고 있거나, 혹은 공원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거나, 혹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좀 걸어 다니고 계시는 이러한 좀 활성화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그런 곳들은 비싸니까 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들이 이제 시청자님들께서 여기에 투자하면 부자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가의 모습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된다면 물론 농사를 지금 내가 귀농을 해서 농사를 잘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시청자님께서는 나보다는 가가 더 훌륭한 선택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투자, 지금 내가 이곳에 투자를 해서 차익을 실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가의 모습을 보신다면 좀 갸우뚱하실 수도 있는 이러한 지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랬던 정말 과연 이 자리가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이 모습이 오른쪽에 보시는 모습과 같이 호수도 생기고, 그리고 정원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어떤 개발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역으로 변경이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까 보셨던 나의 모습보다 가치 상승에 있어서는 이러한 가의 모습이 훨씬 더 큰 차익을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동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보셨던 기대감, 경쟁력, 그리고 외부 요인,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집약이 되어 있는 이러한 부동산의 호재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러한 호재가 바로 이러한 부동산의 개발의 호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쭉 보셨던 혁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서 분명히 혁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이 옆쪽에 있는 모습처럼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자리에 부동산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쭉 함께 살펴보셨죠.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눈으로 지금 현재 보이는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향후에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이 어디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선점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개발을 통해서 기대감이 형성되는 곳에 좀 주목해봐라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5가지 요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방송에 집중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의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의 가치 상승 이러한 부분들을 저와 함께 이렇게 살펴보셨는데요. 시청자님들께서 이 부동산 투자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가치 상승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이러한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이제 함께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이슈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곳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어떤 곳에 부동산의 호재가 또 이루어지게 되는지 바로 이 이슈를 통해서 항상 확인을 하시는 그런 시청자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확인을 하실 때도 시청자님께서 지금 나는 아파트에 대한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아파트를 통해서 차익을 실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상가를 잘 투자를 해서 이 상가를 통해서 부동산의 좀 이 맛을 좀 잘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외적으로 시청자님들께서 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이러한 부동산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현재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이슈 속에서 어떤 부동산이 지금 상승을 할 수 있고 호재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역인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각을 하고 있던 이슈가 아니라 현재 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슈를 잘 찾아내셔서 그러한 부분들을 부동산 투자에 연결을 시키시는 게 시청자님들께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이러한 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부동산의 가치 상승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부동산의 이슈가 어떤 부분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시청자님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투자 판단과 그리고 소유까지 하시면서 성공하시는 시청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가치 상승 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류태욱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도 궁금증 해결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똑똑 해결사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류태욱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 일정입니다. 3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세미나는요. 2019년 토지 보상과 예타 면제, 신도시에 주목하라는 주제로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위치한 제이스퀘어 호텔 2층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미나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스홀딩스 빌딩 5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같은 주제로 3월 25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미나는 02-3153-2600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예약하실 수 있으니까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똑똑부동산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2%로 전달 대비 약 0.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9.2로 지난 2월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똑똑부동산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똑똑 부동산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지식인 류태욱 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실 때는요, 좀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집원, 투자 금액 등 정확한 정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 먼저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반갑습니다. 문의해 주신 주소가요.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루언리 325번지와 또 325-1번지 문의해 주셨는데 맞으실까요? 예, 325-1번지하고 326번지, 325번지 세 개 쭈르륵 붙었을 거예요. 지금 세 필지 보유하고 계세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향후 전망 좀 달라. 향후 전망 때문에 전화 주셨고요. 지금 보유한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14년 정도 됐어요. 14년 정도 되셨고요. 그동안 어떻게 활용하고 계셨을까요?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지었어요. 직접 농사를 지신다면 거기서 거주도 하고 계세요? 거주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가서 져요. 농사만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계시고요. 네, 전문가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청주에 있는 토지고요. 이분의 고민 해결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너무 예쁜 이 농지를 직접 또 경작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네. 예, 예. 해서 혹시 경작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몇 년 정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하신 지가 어느 정도 지금 되셨나요? 14년 됐어요. 14년. 네. 그렇다면 지금 경작을 14년 정도를 이렇게 하고 계셨으니까 쭉 꾸준히 하셨죠. 네. 예, 예. 해서 향후에 이 자리가 개발이 이루어진다라던가 아니면 가치 상승이 많이 이루어져서 농지를 이제 매도를 하시게 된다면 그러한 어떤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또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토지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향후의 어떤 전망, 이 부분을 제가 좀 조언을 드린다면 지금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토지 좀 인근에 이 도로, 지금 현재 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을 보시게 된다면 청주 교차로가 지금 가까이 인근에 있잖아요. 해서 네네. 이 청주 교차로 JC에서 세종시까지 지금 연장이 이루어지는 이 도로, 고속도로가 최근에 2019년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서 세종 청주 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이 도로가 시청자님 토지 인근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지금 203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개통될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내 농지를 활용하는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농지, 내 토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인근으로 교통이 좋아지게 된다면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는 거고 접근성이 좋아지게 된다면 인근에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이 또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이 또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창고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이 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호재가 이 교통의 호재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큰 도로인 이 청주에서 세종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향후에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세종까지 또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또 향후에 개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창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서울과 세종을 이어주는 고속도로는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개통이 이루어질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도로가 서울 세종 고속도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교통 여건이 계속해서 이 청주와 그리고 세종 인근으로 좋아지게 되면서 지금 세종에서는 또 다른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세종시 주변으로 지금 생겨나는 산업단지가 세종 국가산업단지라는 지금 또 산업단지를 국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들이 만나는 이러한 인근에 지금
국가 산업단지가 세종에 만들어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는 2020년도부터 조성이 시작이 돼서 26년까지 이러한 산업단지를 완공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의 토지는 지금 당장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시는 것보다 주변에서 막 교통이 좋아지고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일자리까지도 교통과 함께 일자리도 함께 늘어나는 곳이 현재 그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토지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판단 잘 하시고 성공하시는 시청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생기면요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문의해 주신 집원이요. 전남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580번지인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어떤 점 고민이세요? 네, 4년 전에 그 투자 목적으로 사놨는데 네. 앞으로 그 전망하고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보유한 지 4년 됐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매도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망을 봐가면서 매도를 네.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그 투자를 생각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보시고 이 토지를 소유하시게 되셨나요? 자흥에 자흥역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77번 국도변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장제도라고 하는 섬도 다리가 낮이고 네. 여러 가지 그 수문 관계 여러 가지 네네. 자원내 좋은 호재가 많이 있어서 네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네네. 과연 그것이 올바른 투자였는가를 네네네.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그러한 호재들, 주변에 다리가 놓여지게 되고, 그리고 역사가 막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도로가 막 연장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국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전남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왜 갑자기 국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전남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장흥이라는 곳은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이 주가 되는 관광의 도시가 또 장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지금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이 토지 인근에 장제도라든지 아니면 수문 해변, 이 수문리가 있는 이 수문 해변 쪽이 이러한 관광이 잘 집약이 되어 있는 장흥의 관광 코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이러한 장흥의 어떤 교통 여건이 좋아지게 된다면 앞으로 더 지금보다도 더 장흥의 관광을 즐기러 많이 또 이동을 하실 거고, 이동을 하실 때 꼭 들려야 되는 곳이 이제 시청자님 토지 인근에 있는 해변이라든지 섬, 과거에는 섬이었잖아요.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관광의 필수 코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남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남해안 쪽에 이렇게 밀접해 있는 남해안 인근 지역에 있는 이러한 도시들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흥의 역사가 개발이 된다. 이 역사가 바로 남해안 철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철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22년까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좀 단선 전철에서 플러스에서 첨가해서 복선화 작업을 지금 현재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이 되게 되면 이제 장흥역이 개통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77번 국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안에서
신안, 그리고 목포, 그리고 해남 이러한 쪽으로 쭉 원래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신안에서 목포 구간, 그리고 목포에서 해남 구간이 지금 이렇게 좀 끊겨 있어요. 그래서 신안과 목포, 그리고 목포와 해남을 추가적으로 다시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이 이번에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7번 국도가 다른 말로는 서남해안 일주도로거든요. 그래서 서남해안 일주도로 이 부분은 바로 관광도로다라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도로 같은 경우에도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연장을 시킬 이러한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철도가 역사가 개통이 되고 그리고 도로가 또 깔끔하게 잘 이어진다면 이 남해안 쪽에 있는 이 도시들의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판단 잘 하시고 성공하시는 시청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관광적인 측면으로 좋아진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문의해 주신 집원이요. 경남 함양군이에요. 함양읍 신관리 776-2번지 또 776-4번지 문의해 주셨는데요. 맞으실까요? 예, 예. 아, 그래요? 어떤 점이 고민이신 거예요? 앞으로 전망하고 매도해도 될는지 어떨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전망에 따라서 매도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보유한 지는 얼만큼 되셨어요? 한 30년 넘었습니다. 30년 넘으셨어요. 예, 예. 지금까지 어떻게 활용하고 계셨어요? 예, 지금 현재 그 조경수를 심어가지고, 네. 지금 그거 이제 판매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 그러시고요. 30년 됐으면 혹시 상속받으신 거예요? 저 일부분도 있고, 제가 또 매매를 한 것도 있고. 아, 네. 상속받은 후에 또 인근을 또 새로 추가로 매입을 하셨나 본데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양에 있는 토지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함양에 토지를 상속받으신 토지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예.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신 이러한 토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예. 시청자님께서 지금 소유를 하고 계시는 이 함양이라는 지역의 좀 특징을 살펴보신다면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유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함양하면 이 산삼이 또 특화되어 있는 이러한 도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예. 함양에는 지금 이 산삼을 특화할 수 있는 이 함양이라는 도시를 산삼으로서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관광의 호재를 지금 한창 개척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함양에 산삼 엑스포를 지금 2020년도 9월 달쯤으로 해서 지금 어떤 엑스포가 개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러한 어떤 축제장 그리고 엑스포가 열린다라고 한다면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함양에 이 산삼을 또 보시기 위해서 많이 또 이동을 하시게 되는 이 함양으로 모이시게 되는 이러한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함양에서는 단순히 전국 단위로 지금 함양을 알리기에는 너무 지금 이게 스케일이 작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지금 함양 엑스포 축제를 산삼 축제를 세계적인 이 축제장으로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현재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이 함양군의 호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이 함양에서 진행이 되는 산삼 엑스포 축제를 국제 행사로 지금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공식적으로 국제 축제를, 국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지금 함양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9월부터 2020년도 10월까지 한 달간 이 함양 엑스포, 산삼 엑스포 축제가 진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또 이 산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함양에
모이시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함양의 사람들이 굉장히 발걸음이 많아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곳, 그러한 곳으로 이 개발의 호재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판단 잘 하시고 성공하시는 시청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앞으로의 호재로 인해서 괜찮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판단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입니다. 화면 통해 읽어드릴게요. 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189-3번지고요. 이곳 토지의 전망 문의합니다. 라면서 2981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자, 평택으로 가볼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슈가 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 이 평택에 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소유하고 계시는 이 토지의 위치가 진위면이라는 곳에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평택 내에서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LG라는 또 대기업이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이 이 진위면의 특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LG가 자리를 잡고 그리고 LG와 연관되어 있는 협력사들이 지금 현재 이 진위면에 쫙 모여져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자님께서는 바로 이 진위면의 그 LG와 그리고 협력사들이 모여있는 산업단지 인근에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근이다 보니까 또 산업단지와 그 기존에 있던 이 진위면 소재지를 또 연결해주는 이러한 도로 계획까지도 함께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현재 어떤 시청자님 토지에 호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판단 잘 하시고 성공하시는 시청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조언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판단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살펴볼까요?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712번지고요. 경남 아너스빌 43평형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시점 문의합니다. 라면서 1843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자, 신대방동에 있는 경남 아너스빌이고요. 어떨까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이 부동산의 위치를 보시게 된다면 동작구에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아파트 주변에 대형 호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인근에 있는 이 신길 뉴타운이 가장 큰 호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신길 뉴타운이 입주가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아파트들도 있고 지금 또 최근에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인 아파트들도 있고 향후에 입주가 이루어질 이러한 아파트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이 입주가 계속해서 이 신길 뉴타운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인근에 있는 부동산들 특히나 이 아파트들의 가치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입주가 끝난 게 아니라 2021년까지 지금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람들이 또 입주를 더 하시게 된다면 그 인근에 있는 또 부동산의 가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청자님 아파트 또 주변으로 바로 재건축이 또 이루어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기존의 낡은 아파트가 새로운 아파트로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기존의 낡은 아파트의 가치를 또 분양가를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다면 또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고 또 이 분양가가 올라가는 인근에 있는 또 아파트 단지들이 또 긍정적인 영향을 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입지에 지금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아파트 또한도 2021년도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는 아파트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판단 잘 하시고 성공하시는 시청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가치 상승 여력 많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경북 영천시 고경면 상리리 545번지고요. 이곳 토지 전망 어떨까요? 라면서 5653번님 문자 주셨네요. 경북 영천에 있는 토지고요. 여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영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큰 영천에 막 이렇다 할 어떤 교통의 호재라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이러한 산업단지가 조성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호재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약했었던 이러한 지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영천에서는 그러한 말씀드렸던 교통의 호재 그리고 말씀드렸던 산업단지의 호재가 지금 한창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영천의 특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교통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일자리가 좀 부족했던 지역이 갑자기 교통이 좋아지고 그리고 갑자기 또 산업단지가 조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일자리가 또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호재가 지금 현재 영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천 시내를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청량리에서 영천까지 쭉 연결이 되는 이 복선전철, 청량리 영천 복선전철이 2022년도를 기준으로 개통될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시청자님의 토지 인근에 있는 또 굉장히 큰 임야, 이 임야가 지금 거의 120만 평 가까이 되는데 이 임야를 산업단지로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판단 잘 하시고 성공하시는 시청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재가 있어서 앞으로 가치 상승 여력 많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충북 영동군 학산면 진해리 1320번지고요. 이곳 토지 전망 어떤가요? 라면서 4651번님 문자 주셨네요. 자, 충북 영동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영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국가에서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영동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이 관광을 활성화를 해서 사람들이 영동으로 많이 또 이동을 하실 수 있게끔 또 모이실 수 있게끔 관광 사업을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영동군이 있는 영동읍을 인근으로 해서 지금 현재 관광 조성 단지인 레인보우 힐링 타운이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힐링 타운이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개장될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동에는 관광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주 많이 영동하면 이게 최고다라고 어떤 대표할 만한 관광 상품이 없었지만 이러한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으로 인해서 관광이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관광에 연계될 수 있는 이러한 지역들의 가치 또한도 함께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영동에서도 굉장히 관광이 중요한 금강을 또 끼고 있는 김강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이 위치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이 금강 유역에 어떤 관광지가 형성이 일부 이루어진 이러한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 유역을 따라서 또 다른 관광이 또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가까이에 있는 시청자님의 토지의 가치도 또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판단 잘 하시고 성공하시는 시청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조언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참 많으실 텐데요.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3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세미나는요. 2019년 토지 보상과 예타 면제, 신도시에 주목하라는 주제로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위치한 제이스퀘어 호텔 2층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미나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스홀딩스 빌딩 5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같은 주제로 3월 25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미나는요. 02-3153-2600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예약하실 수 있으니까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알찬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좀 봄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무료 세미나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류태욱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더라도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니까요.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